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0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어떤 시절이었느냐 하는 것은 요사이 신문 지면만 보면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한다는 불순한 사상을 가진 문재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북한 노동당 정권에 종속시키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훼손 또는 해체하는 데 지난 5년을 보냈다. 김정은의 부하 노릇하는 데 5년을 보냈다. 김정은을 위해서 복무했다고 봐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시각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저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내고 우리 국민들이 뽑은 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자유총연맹 창립기념 연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종전선언은 북한군이 남침할 때 유엔군이 자동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남침하는 북한군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반역적 책동이었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은 반역 집단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 행동 중에서 김정은과 싸웠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마녀 사냥하듯이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과 기관을 무력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반역자들을 중용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건 뭐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김정은과 싸우는 국정원의 원운석, 즉 국정원의 정신을 담는 원운석에다가 글을 집어넣는데 그 글씨체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글씨체였습니다. 이 말은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무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김일성 세력을 위해서 복무하라는 암시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문재인 시절에 있었던 반역 이적 사건을 총괄하는 국가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문재인 세력을 단죄하는 이런 노력이 앞으로 4년 동안 계속되어야 이런 반역 세력이 다시 집권함으로써 대한민국이 1930년대의 스페인처럼 내전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목할 만한 기사가 방금 떴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뭐 국정원 댓글 하는데 이 댓글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이 사이버 세상에서 침투를 해가지고 계속 대한민국과 국군과 국정원과 보수 세력을 공격하는 댓글을 쓰니까 국정원도 국방부도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이버 세상에서 거기에 대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편을 드는 좌익 정치인도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다른 거 다 생각해버리고 좌익 정치인을 국정원이나 국방부 요원이 비판한 것은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몰아갔던 겁니다. 아니, 애국적인 정치인을 비판했으면 몰라도 북한 편 드는 정치인을 비판한 것을 그걸 범죄로 몰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검찰 역사상 참 수치스러운 수사의 기록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관진 장관도 말려든 거죠.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인 조사본부 등의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본부의 정책보좌관실과 조사본부의 지도과 운영과 등 4곳 정도가 포함됐다고 하고, 경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를 출입했던 청와대 인사들의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때 국방부 감찰단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한 뒤에 전직 사이버 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A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에서 9월 사이 국방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를 수차례 방문해가지고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왜 축소 수사를 했는지를 따지고 이미 마무리된 군 수사 기록을 영장이 없이도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가지고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A 전 행정관이 국방부 등을 방문한 지 석 달 만인 2017년 11월 이 김관진 전 장관을 재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시키고, 그러나 11일 만에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되어 가지고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작년 10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내 가지고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관진 장관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임명해 놓고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가장 싫어했던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이었으니까 그 김정은의 부하 노릇했던 수석 대변인이라는 조롱까지 받았던 문재인도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김관진 전 장관을 이렇게 괴롭혔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작년 8월에 A 전 행정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한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 기록을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면서 이런 일을 행정관 독단으로 진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정 전 실장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문재인의 양해 또는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요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은 문재인 5년간이 바로 반역의 세월이었다. 그 반역의 세월을 만든 주모자들이 범법한 행위를 차곡차곡 찾아서 쌓아 올려가지고 벌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는 자살로 갑니다. 감사합니다.